여러분이 무엇 생각하셨던 상상 그 이상의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신축된 오늘의 집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면적의 대지와 신축된 전원주택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금액으로 취득 가능함은 당연하고,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이동 가능한 바다와 사계절 내내 흐르는 집 앞 계곡까지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으니 여러분께선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고 분석해드리는 내용과 오늘 물건의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신 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여행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눈앞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영상을 통해 확인해본다면 상당히 작은 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주택의 면적은 절대 작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넓은 텃밭과 뒤편에 위치한 창고들까지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도 당연히 없고, 주변으로 혐오시설이나 인가가 많이 위치하지 않아 정말 조용한 환경에서 텃세와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영상 제목과 썸네일에서 확인하셨듯 산골 오지마을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확인 가능한 바닷가까지 자차 기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바닷가 근처로 위치하고 있어 생활 편의 시설도 골고루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와 가깝다는 이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바닷가 전망을 바라보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저렴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집 앞까지 연결된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를 따라 들어오시면 초반에 소개해드린 오늘의 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 앞으론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는 계곡이 위치하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다른 주택들이 몇 채 없는 조용한 산골 마을 속 전원주택입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지 면적은 853제곱미터 258평이고 별도로 나눠진 필지 없이 모두 한 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현재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으며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깊은 산골짜기 사이로 위치하고 있다 보니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시기에 다소 불편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 상태가 되며 집 앞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유지 하천을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현재 텃밭으로 활용 중인 넓은 앞마당도 보이고 있고 그 옆으론 깨끗하게 생긴 오늘의 집도 보이는데요. 258평의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208.2제곱미터 62.9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143.63제곱미터 43.4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패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단층으로 이루어진 깔끔한 단독주택입니다. 넓은 텃밭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심심풀이로 텃밭을 가꾸시기에도 좋고, 집 앞으로 졸졸 흐르는 계곡물의 경우 집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어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집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주택들과 거리가 다소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 농사일을 하시느라 낮에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보다 더 깊숙한 곳으로도 주택이 위치하고 있을 만큼 도로의 포장 상태는 최상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곡물이 흐르는 바로 옆으로 제시외 건물들과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고도 건축물 대장상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텃밭 공간 반대편으로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으니 차량 주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14년 4월 22일로 등록되어 있고 어떠한 불법적인 내용이 없어 실제 이용하시는 현황에 있어서 골치 아플 일도 없습니다. 주택의 외벽을 살펴보면 사이딩 패널 및 목재 데크 치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도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의 교체 작업이 요구되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내부의 수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점은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만 정갈한 외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땐 내부의 상태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의 뒤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택의 뒤편으론 보일러실 공간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류보일러,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의 경우 별도 지하수 관정은 없었으며 현재도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선 오늘의 집 주변으로 위치한 주택들은 모두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텃밭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도 무척이나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고 주변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산꼬로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전달드렸는데요.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편으로 보이는 도로는 집 앞까지 연결된 3m 폭의 도로입니다. 이 길로 들어오시는 진입로 중 고속도로가 공사 중인 곳에서부터 대략 4.5km 정도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도로 중앙부로 현재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빨간색 락카칠이 되어 있으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진입하시다 집 앞까지 연결된 3m 폭의 도로를 통해 끝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도로의 포장 상태도 상당히 좋았고 중간중간 상수도 공사를 위해 파쇄된 부분도 있지만 공사가 완료된다면 모두 포장이 완료될 예정임은 당연하고 산골짜기 사이로 위치하곤 있지만 지대가 그리 높지 않아 겨울철에도 위험하지 않게 통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한 조용한 위치에 집 앞으론 계곡물까지 졸졸 흐르는 오늘의 집을 저렴한 헐값으로 취득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경계면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물건지의 상세한 주소 그리고 권리 분석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면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853제곱미터 258평이고 과거에는 두 필지로 나눠져 있었지만 현재는 지적병합을 통해 한 필지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현황도 1단지로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으며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깊숙한 골짜기 속으로 위치하고 있어 가축을 키우시기엔 그리 좋지 못한 위치이며 그로 인해 주변으로 축사를 운영 중인 곳도 없습니다. 대지 경계면을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면보다 조금 더 넓은 토지를 사용 중인데요. 바로 앞으로 위치한 토지들의 경우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유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 크게 문제될 일도 없어 보이며 주택은 대지 경계면 내로 정확히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후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철거까지 이어지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전화통신과 인터넷 사용도 원활하고 전기까지 모두 인입되어 있으니 아무런 무리 없이 거주가 가능하고 택배는 산간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순 있어 보입니다. 도로폭도 3m 정도로 적당하고 중간중간 교차 통행이 가능한 공간도 만들어져 있으니 진입에 있어 어려움도 없고 눈이 많이 오더라도 지대가 높지 않아 서행한다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창고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 중에서 지금 표시되는 건물들은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건물이고 노란색은 주택, 초록색은 창고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143.63제곱미터 43.4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패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치한 부속 창고의 경우 41.65제곱미터 12.5평이고 경량철 골조의 패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등재가 완료되어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14년 4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시외 건물 기역번의 경우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발코니 공간이고 면적은 5.7평,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마당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면적은 1.2평입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08.2제곱미터 62.9평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게 되면 가장 햇살을 많이 받는 발코니 방향으론 남동향이 되고 계곡이 흐르는 곳은 북동향이 됩니다. 출입구 기준으로 본다면 북향이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머무르시는 거실 공간은 남향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채광량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물건지와 가장 가까운 장사해수욕장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 소요되며 영덕군청까진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택의 위치 자체가 임야 사이 골짜기로 위치하고 있어 자차가 없다면 사실상 이동은 불가능하며 집 주변으로 걸어서 이용 가능한 생활 편의 시설이 없다는 점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조금만 이동하시면 해수욕장 근처 편의시설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 집에 들어가시기 전 미리 장을 보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거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추후 매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로만 취득하신다면 후회는 없이 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물건지 주변으론 영덕, 청송, 의성, 군위, 대구, 영천, 경주, 포항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덕 군청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으며 포항시청에선 1시간 안팎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대구에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은퇴 후에 저렴한 금액대로 이용 가능한 나만의 지상낙원을 찾고 계셨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실 만한 위치라 생각되니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에서 북측 방향으론 영덕군청이 보이고 해안길을 통해 이동 가능한 7번 국도를 통해 이동하시다 장사해수욕장과 부흥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좌측편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포항 영덕 간 동해고속도로가 신설 중에 있고 자차 기준 15분에서 20분이면 이동 가능한 곳으로 남정 면사무소와 할인마트, 남정 오일장도 위치하고 있고 아주 가까운 곳으로 장사역도 위치하고 있으니 자차가 없으시다면 기차를 통해 방문하시고 여기서부턴 택시를 이용해 집 앞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입 영상을 시작한 곳은 대략 여기쯤이며 여기서부터 이어진 도로를 통해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집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커다란 저수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상수도 공사를 진행하며 파쇄된 도로도 있으니 일단 진입 자체는 천천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집 주변으론 약 4채의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엔 아무도 계시지 않았고 낮 시간엔 조용하다고 생각되니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입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오차 범위로 인해 다소 밀린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신다면 대지 경계 내에 주택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집 앞으로 사용 중인 텃밭과 자그마한 앞마당은 모두 국유지 도로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1225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351-9번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최초 감정평가된 금액은 2억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6천만 원 낮아진 1억 4천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도 메리트 있다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영상 속에서 보신 그대로 위치적으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금액을 설명드려보자면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최저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 시 9,8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4회차엔 6,800만 원, 5회차엔 4,8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유찰된다면 3회차와 현재 최저가 사이 금액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21만 원에서 35만 원대에 거래된 내역이 있었으며 건축비는 별도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2016년 11월 16일에 258평의 대지와 주택이 모두 1억 6,600만 원, 평당 64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현재 평당 금액은 54만 원으로 무려 7년 전에 거래된 금액보다 평당 1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유찰을 반복할수록 평당 금액이 많이 낮아지니 조금 더 유찰을 기다려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 및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853제곱미터 258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08.2제곱미터 62.9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패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외 건물들은 경량철 골조와 판넬조, 기타 지붕과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2014년 4월 22일이고 현재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추가적인 리모델링 작업은 필요하지 않을 듯하며 등기와 건축물 대장에도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 빠지는 내용 없이 전부 매각에 포함된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미 1회 유찰로 인해 대지 가격은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고 추가적으로 유찰이 진행된다면 주택 또한 헐값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정요항표를 보시면 본건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소재 통칭 막골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하천,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촌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되며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불편합니다. 남동측 하양 완경사지대에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상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동측으로 3m 폭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등고 차이로 인해 인접도로 대비 다소 고지대입니다. 주택 내부로는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고 일괄 매각의 제시외 건물도 모두 포함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공부상 두 필지로 나눠져 있으나 실제는 지적병합으로 한 필지로 사용 중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별도 신고된 임차 내역은 없고 몇 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상태에 전입신고된 세대주는 소유자분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수되는 임차인에 관련한 권리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2016년 11월 2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토지 등기부도 동일한 상태로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 없이 모두 소멸하니 실제 현장에 방문해 주택을 잘 확인하시고 추천드리는 금액대로 입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